전라도 청년이여 거리로 나와 진실을 밝히자. 한미동맹 무너지면 중국에 속국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미동맹 강화 청년연합회가 오늘 오후 1시 전북 전주 풍남문 앞에서 깨어나라 전라도여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라고 외치며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호루라기 방송 연결하겠습니다. 참 친근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전주에 오면은 또 마음 한쪽 구석이 좀 짠한 데가 있습니다. 왜 전라도에 산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다른 인식을 받을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처갓집 식구들, 특별히 젊은 우리 조카들이나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 어디 한 집회에 갔더니 연사님이 이런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호랑이의 턱수염. 호랑이 가만히 있는데 턱수염 잘못 건드리다가는 어떻게 되죠? 물려 죽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부모님들의 은퇴연금. 지금 이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 물려달라 떼 쓰는 젊은이들도 있고 은퇴연금 미리 땡겨서 쓰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그건 개인적이지만은 이거보다 건드리면 또 안 될, 국가적으로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한미동맹이에요. 정신 나간 얼빠진 인간들이 양키 고우홈 하는데 그런 인간들 양키 고우홈 하면은 아마 6개월 이내에 자기네가 말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엔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지구상의 존재가 없어졌는데 바로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19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됐죠.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는데 유엔군과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저 북녘 땅에 300만 굶어 죽듯이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이런 살기 좋은 나라를 갖다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 사우스 코리아가 헬조선이 아니라 바로 노스 코리아, 저기 가서 한번 6개월만 살아봐. 여기가 헬조선인가 저기가 헬조선인가.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미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래. 우리 막내 여동생이 남편이 미국 대사 때 지금 이제 2번째 대사로 발령받은 것이 콩고 리퍼블릭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애들 말썽 부리면 여기 아프리카에 보내. 왜 그러냐 했더니 대한민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불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니 이 아프리카 콩고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500년 전에도 저런 거를 먹고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런 거를 먹고 사는가,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저렇게 먹고 사는데, 짐승처럼 사는데 그들이 얼굴 표정이나 삶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살하면 목회를 하는 저는 자살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예요. 목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목회 쉽지 않습니다. 욕 엄청 들어먹어요. 목사가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막말을 할 정도로 속이 썩습니다. 또 뭐 죽은 연예인 이름 들먹여서 안 됐지만 최진실이라 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이, 그 최고의 인기인이 자살을 하는 걸 보고 우리 막내 동생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했던 게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는가 비교해보면요, 우리 한국은 정말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저기 세월호 어린 학생들 죽어서 안타까운데 전애들보다 더 안타까운 게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나눠주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이 김정은이 지금 그것에 망상이 걸려서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착각하는데, 그 인간은 호의호식하려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10년 넘게 제대로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퇴폐향락에 쓴 돈이 2012년에 통일부 집계를 보니까 6억 5천만 달러예요. 1년에 2,300만 북한 주민 먹을 게 농사 하나도 안 짓고 거기서 사는 돈이 한 1억 6천만 달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한 4, 5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돈을 이 김정은 이 일당이 다 쓰고 있는데, 햇볕 정책은 무슨 개뿔 햇볕 정책입니까? 자기네가 정신 차려야죠. 왜 지네가 실책한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한 거,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돈 있는 부자들 그 큰 회사들 뺏어갖고 나눠주자 하는 빨갱이 사상이 대한민국에 만연한데, 이거 왜 우리가 그들의 실책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저들도 개혁 개방하면은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체제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놈은 개혁 개방하면 북한 주민들 잘 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한 20년간 도우면서 보니까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인간의 숫자로 치질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하는데 과연 박정희 대통령 독재 때문에 죽은 사람 여러분 몇 명 될 것 같아요? 물론 독재했죠. 18년이니까. 그러나 그 독재를 했지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재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총 맞아 죽어갖고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캐비넷에 10억도 안 되는 돈,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뭐 김정일, 김일성은 전 세계에서 부자로 따지면 네 손가락 안에 들어요. 왜? 다 자기 거니까. 이런 정권은 대화와 회담의 대상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빨리 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 부모님들의 퇴직연금보다, 그 다음에 호랑이의 수염보다 건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5.18 사태 때도 지금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데, 저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태스크포스 팀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법안이 2월 28일 날에 통과되고 9월 달이면 발효가 됩니다. 그때서부터 2년 동안에 정말로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인가 아닌가, 이거를 한판 싸워야 되는데, 이 좌경 세력들은 그거를 더 이상 광주 사태에 대해서 완전 금단의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광주 사태부터 애국자들,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수많은 사례를 들어서 북한군이 분명히 개입했다. 저는 광주 시민들이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있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을 빌미로 삼아서 그거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고, 또 군부는 어떻게든지 정권을 걸머쥐려고 혈안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1.6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남한에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쏴 죽이니까 남한 내에 무지무지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1979년 11월부터 북한에서는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광주 법안이 다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남한에 광주 사태에 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90년도 후반서부터 저희가 탈북자들 고위직을 미국 상하원에 불러들여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 사태의 미스테리가 하나둘 지금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드루킹의 사건 이상으로 양파 껍질처럼 지난 20년 동안에 벗겨도 진실이 어딘가. 지금 그래서 그 사태를 우리가 바로 알리지 않으면은 광주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그 오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민주화 운동은 광주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독재 시대에 맞서서 제가 아는 분도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하고 또 미국에 있는 저희 교인은 남한에서 완전히 추방돼 갖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 민주화 위해서 독재에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그런 감정 다 씻었습니다. 지금 그들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바로 북한에서 있었는데, 바로 북한에서 특수군 부대가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정황들이 저 서류 안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3개의 부대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미국에서도 이 정황을 알았어요. 일본 방위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북위 38도, 동경 126도,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니까 바로 해주예요. 5.18이 일어나던 바로 그 전주간에 약 10만 명의 북한군들이 집결해 있는 것이 미국 인공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CIA에 보고가 되고 일본에도 보고가 되고,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95년 5월 1일을 검찰에서 당신이 그 당시에 받은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해라 했더니 자기가 중앙정보부에서 그 제2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전면 남침 기습의 기미가 보인다. 그것은 이미 유튜브 방송이나 증언을 통해서 마이클 리, CIA에 수십 년간 봉사했던 마이클 리도 동구권에 가서 동구 유럽에서 북한군이 12.6 사태 이후에 특수부대를 남한에 파견하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서 79년도 말에 벌써 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있어갖고 사실은 광주 사태가 있고 김재규의 처형 때문에는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D-Day를 잡아갖고 4월 말에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광주시에서 다른 시만 퍼지면은 전면 남침을 하려고 북한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주장하시는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은요, 김일성이가 3번을 후회를 했는데 6.25 때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2번째 4.19 때, 3번째는 5.18 사건 때 남한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참 후회스럽다 하면서 누누이 김일성이가 이것을 얘기했고, 지금도 광주 사태를 북한에서는 매년 기념을 합니다. 통전부의 영웅관 가운데 가장 큰 기념관이 바로 광주 사태 기념관이에요. 우리보다 북한 사람들은 광주 사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만일에 그때 이 상황을 알고 북한에서 미국에서 2대의 항공모함을 요코스카 항에서 5월 17일 날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21일 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수빅만의 코럴 시호가 또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게 23일 날 출발해서 27일 날 광주 사태 종결하는 날 2대가 들어왔는데, 만일 이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남한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평화회담을 맺는다, 그러면 종이 쪼가리 확 찢어버리고 다음날 또다시 뒤집는데, 그러면 평화회담을 1000번을 한들 10,000번을 한들 그러면 종이 쪽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45년, 48년, 50년 광주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유엔과 더불어서 16개 국가와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남한 정부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단독으로 우리가 작전을 감행하겠다 해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4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번에 북한인권법을 2025년까지 재연장하는 발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 남한에 지금 몇몇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거기는 반 이상이 정권에 좀 비판한다, 기독교 믿었다, 선교사를 만났다 이러면은 그 탈북자들이 들어가는 게 50%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 지금 그렇게 세계 인권단체에서 떠들고 유엔에서 떠드니까
22개에 달하던 정치범 수용소를 지금 산골짜기로 6개, 5개로 지금 축소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요번에 그것을 철폐를 하라. 회담을 하려면 이 정도 주고받아야죠. 뭘 벌벌벌 떨고. 개인 국민소득이 22대 1입니다. 국가소득이 45대 1. 1년 무역 차액이 138대 1인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상황 모시듯이 아들뻘 되는 놈하고 그렇게 회담을 합니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를 지지해준 촛불 세력만 자기 국민이고 여러분과 저는 국민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본인이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 태극기 들은 사람 애국 국민들은 국민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해준 몇몇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저 호랑이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데리고 놀려고 큰 선물을 하나 줬는데 바로 사거리 13,000km에 달하는 미니트맨 3라는 ICBM, 거기에는 핵무기를 475kton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20kton인데 그것의 약 22배. 히로시마에서 얼마 죽었습니까? 마이미 여사, 히로시마에 몇 명 죽었어요? 22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472kton이면 약 그거 한 방 떨어지면은 600만, 평양 한 300만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지구상에 사라지고, 이미 미국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김정은도 알고 있고 북한 군부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란 사람만 모르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국 정부에게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빨리 결단을 내려서 가망 없는 저 북한 김정은을 처단하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남한의 정신없는 좌우의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하나가 되는 민족의 대통합의 통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상 이념이 필요 있습니까? 둘로 나눠졌던 허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 찬성 반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광주 사태 때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70년 넘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이거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한미동맹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에서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는데, 저는 특별히 이 앞으로 계속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광주 사태에 얼마나 북한군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이제 한꺼번에 알리면 저희가 큰일 나니까 조금씩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2년 동안의 조사가 되는데 수많은 조사 과정에 실질적인 자료가 나올 것이고, 저희는 북한에서 빼돌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거를 나타내면서, 왜 시민군들이 우리 계엄군하고 쏴서 맞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맞아 죽은 총알이 계엄군이 갖고 있는 M16도 아니었고, 저놈들이 탈취한 무기고에서 탈취한, 그리고 미리 가지고 온 M1 총에 앞에서 대적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뒤에서 맞고 옆에서 죽어서 지금도 광주에 묻혀있는 사람 가운데 시신 찾아가지 못한 사람 66구나 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어느 부대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여기서 죽었고 49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이미 북한에서 영웅훈장을 받았고, 얼마 전에 또 탈북자 증언을 들으니까 어떤 고정간첩은 북한에서 영웅훈장을 받아서 연금을 받는데 남한의 광주민주화운동에 여기서 자식이 있으니까 광주민주화 보상자라고 남한에서 돈 받고 북한에서 돈 받는 사람이 자기 동창의 아버지다 하면서 화가 나갖고 증언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기분 나쁘고 좋고 어느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가 정말 완전히 이루어질 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민주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온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주의 민주화가 진정으로 의미를 갖고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정말 북한군이 이렇게 개입됐구나,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농간당했구나, 심지어는 적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무고한 시민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고 이유도 모르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들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분들 대접할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화의 투사로 대접해줘야죠.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이 대한민국 지금도 제2광주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 민주화 여기에 북한군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 물론 북괴, 저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북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괴 괴뢰군이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무구한 우리 광주 시민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명단조차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민주화를 가장한 폭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통해서 무고한 희생자, 그리고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시민들의, 지난날 시민들의 시체가 많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과연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 전주에 와서 서울 집회와는 많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한번 쫙 둘러봐 주세요. 주변에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계신 경찰관 두 분은 교통정리를 하러 나오신 분이시고, 나머지는 기동대라든가 어떤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어떻게 집회를 하는데 경찰관이 배치가 안 돼 있지? 아, 우리를 뭘로 보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라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라도 빨갱이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끼리 전라도에는 왜 애국자가 없겠습니까? 전라도에는 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방식만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여론에 선동되고 현 정권에 선동이 되어서 모르고 선동되었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주에 그리고 전라도에 계신 애국자님들을 찾아내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전라도에서 고국의 충정, 고국 충정의 마음이 들끓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전라도에 무조건 빨갱이라고들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전라도에 지금 오늘도 전주 시민 몇 분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이곳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전라도에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라도에 힘을 보여주셔서 전라도가, 감사합니다, 전라도가 어떤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문재인 정권은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된 게 아닙니다. 정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정은이가 언제 배신을 하고 또다시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월호의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2002년 제2연평해전이 있었을 때 교전 수칙이 하도 복잡하고 김대중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에서 일본에 가서 대통령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축구를 보다가
해군 전사 6명이 해군 용사 6명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 죽음은 끝내 전사자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전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설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서해 수호를 방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은 그들의 죽음을, 천안함의 죽음을 왜 북괴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엉뚱한 요구나 들어주며 대한민국의 혈세를 퍼 바쳐야 되는지, 저는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올바른 정신에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냥 허울뿐인 틀딱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저는 이런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을 덮으려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그 자금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업률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이천 지역에는 소규모 공단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는 샌드위치 판넬을 제작하는 공장이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이 말레이시아나 저희보다 못 사는 후진국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은 한 달 월급이 400에서 48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안 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안 오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6시간만 일해도 6만 원입니다. 한 달 바짝 하면 180만 원, 200만 원을 받겠죠. 편하게 200만 원 벌겠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사고 파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10년 뒤 본인들의 모습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5년 뒤, 3년 뒤에 이 정권이 끝난 뒤 앞으로 2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5년 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떤 꼬라지로 나락에 떨어지는지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의 자식, 나의 손자는 더욱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철두철미한 애국심을 위해서 전라도가 그리고 전라도민이 들고 일어나서 거짓 민주화 운동이 아닌 진실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미동맹 연합사에서 아주 귀하신 분이 전주에 방문하셨습니다. 박재명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안보에 대해서 전주 시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태국지를 들어주시는 이 귀중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민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북복을 하라. 이 끔찍한 전쟁을 왜 우리는 입에서 오르내릴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경제나 안보는 뛸 수가 없는 불가분의 일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이 지경까지 만든 저 청와대의 주사파기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경제를 잘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보가 제1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그 북계의 김정은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라는 신종 사기를 쳤죠, 여러분. 자, 북한 김정은이는 이러기 이틀 전에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핵강국이다 이미 발표를 하고
다시 그 자리 판문점에 와서 평화를 논하는 이 한심한 작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수를 치고 거기에 들러리를 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안 보여, 둘째도 안 봅니다. 자,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그들이 전쟁을 해서 진 이유가 무기가 없어서였을까요? 월남 대특공은 불과 4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20만 이상의 그들과 자유연합군이 가서 싸워주는데도 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안보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고, 첫 번째, 정신이 분열돼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베트남이 월맹군한테 처참하게 진 이유가 과연 정신무장이 잘 돼 있고 우리 태극기민들 마냥 열심히 나와서 투쟁을 하고 열심히 싸우자는 이 구호를 외쳤다면 졌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드는 것도 중요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태극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안보의식과 특별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월남을 교훈 삼아서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한미가 똘똘 뭉쳐서 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 청와대 주사파들을 몰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강인한 정신력과 안보 정신에 투철했을 때 북한과 싸워서도 이기고 저 주사파들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여기 앉아 있느라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서울에서부터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각지에서 애국을 하자고 나라를 지키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뜻깊고 좋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부터 해라.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5.18 유공자도 왜 못 밝힙니까? 정말 떳떳하고 정말 그대들이 자신있게 5.18 유공자를 지정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밝힐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조사부터 해라. 맞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부터 해라. 진상조사해라.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조사부터 해라.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경제와 안보가 이렇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또 자영업자들이 천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도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안보 의식과 투철한 경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계신 훌륭한 연사님들께서 안보나 한미동맹이나 북북이나 다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재명 회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왜? 지들이 조장을 해놓고 지들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해상 공동 사고입니다. 저희는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에게 부디 좋은 곳에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죠? 잠시 몸을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잠시 몸 좀 푸시다가 그리고 다시 집회 장소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늘 오후 지금 시간이 2시 42분입니다. 여기가 광장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땅에서 이 시멘트나 열기가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애국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잠시 이제 쉬는 걸로 하고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나 봐. 일단 놈한테도 사장자리 주나 봐. 어제 육아족 조롱은 니들이 더 하는데 여전히 욕먹는 건 상관없던 치킨 피자. 노래방 시키는 약과 급하나 걸 시키 가게 시키 피감기가 털어먹다 마시 우주 몇 개 시던 중국인 실실만 손해고는 돈인가 보다 여기서 지금이 그게 뭐냐 팍좀 올려둬라 2.9979 조고속 수준의 간식 청와대는 배자재 정의는 개개 일식 잠깐 잊었네 지금 자손들이 청와대에 가득하게 차있으니 저쯤에 먹고 노는 게 뭐 어때 여기서랑 건이는 대군대 우파가 나쁜 거야 우리한테 반대하는 아이씨 자, 물들 다 드셨으면 자리로 다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목사님이 오늘 연설 하셨는데 요거 집회할 수 있는 하게 된 의미 요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동대문에서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갖고 지금 애국 집회를 하는데 특별히 한미 강화운동본부 그다음에 애국문화협회 두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 남북 2부 집회를 회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로. 평화의 무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나 공산주의자들하고의 평화는 자, 지금 안 오시면 아무런 입장료 의미가 받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입장료 썩어왔고 받겠습니다. 북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썩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담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상대입니다. 빨리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사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이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를 하루속히 누리려면은 저 북한 정권이 3대째 세습 독재를 하고 있는 지구상의 악의 축이라고 하는 저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괜히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반미하는데 정신 차려집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미국인데 미국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혈맹 국가를 나가라고 하고 주한미군 나가라 하고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애국이 아니라 망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이 생겨서 남북한이 통일돼서 정말 튼튼한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한미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의 또 먹과 문화를 즐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전주를 제가 태어나서 지금 2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주에 오게 되면 이 전주는 문화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의 우리나라 전통의 한지 이런 한국의 멋과 또 맛을 또 우리 음식하면 전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전주에 오면
이런 문화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전주에 오게 되는 걸 항상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주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시민들과 또 전주 시민들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청년연합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냄새 나나요? 저희 한미연 교육국장께서는 저희 애국문화협회 집회 연사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연사로 오셨는데 너무나 말씀을 또박또박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교육국장이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는 주제로 저희 연단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미연 교육국장께 좀 질문을 한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우리 청년단, 네, 청년단은 어떻게 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정신무장으로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청년연합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의 최대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바로 눈앞에 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저희 한반도 남과 북의 위치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정책들이 그 허울 좋은 어떤 포퓰리즘, 그리고 우리의 사상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뚜렷한 명확한 우리의 개념 없이 그냥 국민들을 좋은 말로,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상을 중심하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한 그런 말로써 우리의 통일의식을 과연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느끼고, 이러한 통일 한국에 대비해서 자유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라의 안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면서 한반도 대한민국을 북한함을 자유사상으로 통일해서 민족 번영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자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단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저께 저희 서울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간단히 하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던 거였었습니다. 저는 놀랬던 게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구국 활동을 하세요. 이거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역시 늘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지도 엄청난 구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전화를 하면은 아들 잘 있나 이 얘기보다 나라 꼬라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들 걱정은 안 하세요. 그냥 유튜브 보면 매주 나오니까 아들은 뭐 그냥 유튜브 보면 되는 거고 나라 꼬라지가 이런데 참 걱정이다 하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구국 활동을 하는지, 아 진짜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임원진 그리고 우리 여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자제분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아 이제는 걱정 없겠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한미동맹 청년연합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꿋꿋하게 지켜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우리 한미연 국장께서 사회를 보실 거고요. 제가 그냥 나가기 아쉬우니까 구호 간단하게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같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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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박자씩 늦으십니다. 이제까지 일부 사회를 봤었던 애국문화협회 전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훈 대표님 항상 동대문 집회에서 정말 젊은 분으로서 솔선수범하시면서 청년들을 정말 이끄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토요일 집회 동대문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라도는 또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이제 어머니랑 저랑 그냥 얘기하다 보면 사실 전라도에 좀 많이 오고 싶었는데 제가 어머님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 기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전라도 분이시지만 저희 가족끼리는 저와 어머니는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방법정신, 그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뭉쳐야 된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뭉쳐야 된다. 그런 걱정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 전주에 와서 저희 한미동맹 강화 청년연합에서 청년들이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아 청년회장님과 그리고 협력부장님, 우리 이정윤 청년 부장님, 그 다음에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차윤희 홍보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십시오. 네. 잘생겼다. 네, 그래서 여기 한미동맹 청년연합 회장님, 우리 김남아 청년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집회에 참여하게 된 26살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의 청년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자 차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전주의 뜨거운 태양처럼 뜨거운 남자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전주 너무 이뻐서 좋습니다. 정말 여기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씨? 제 생각을 모르신다면 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죠? 지금 그 북한이 북핵 폐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계획표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뭐 군축소를 하네, 경제 지원을 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축소를 한다는 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좋은 일인지 정말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전방에 있는 사단들을 군을 축소하고 통폐합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단을 통폐합시키는지를 알아봤는데 28사단하고 26사단 그리고
남파 간첩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서해안의 경계사단을 지금 통폐합시킨다고 해요. 제가 28사단 나왔는데 이 사단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26사단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사단이 통폐합되면은 그냥 만약에 북한 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서울로 가는 길들이 다 뚫리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수차례 평화협정이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항상 저희들을 뒤통수 쳤습니다. 평화협정 맺어놓고 핵 포기한다고 해놓고 몰래 핵 개발하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폭격도 있었고 그리고 막 보란듯이 미사일을 막 쏴대면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불신감을 안겨줬는데 북한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저희 쪽에서 막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이쪽에서만 막 퍼준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1994년 제네바 협정 파기, 그리고 9.19 공동성명 파기, 그리고 2009년 우라늄 농축 성공 선포. 항상 북한은 정말 핵심적인 핵 폐기를 요구를 받을 때마다 말을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파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중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도 핵을 들여올 가능성이 없고 북한도 핵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저희의 책임이 아니에요. 북한의 문제죠. 북한의 책임인데 우리나라가 직접 솔선수범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저희 나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수십만 수백만이 이미 굶어 죽고 그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 탈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 공산 정권이 이미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미국이 그냥 전쟁 일으켜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줬으면 좋겠대요. 그 정도로 민심을 다 잃은 상태고 그럼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붕괴될 공산주의인데 굳이 우리가 그때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돈을 막 갖다 지원을 해주는 거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텔레비 보면서 우리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보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신 게 뭐냐면 웃는 걸 정말 잘하세요.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쉴 새 없이 계속 웃으시고 또 잘하시는 게 또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 돼지 친구랑 계속 웃으세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그닥 뭐 사실 하신 게 없는데 그냥 계속 웃으시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통해서 너무 잘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까먹으신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 인민들의 노동 착취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민들이죠. 근데 365일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보수리 일을 하죠.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늦은 시간 깜깜할 때 나가서 깜깜할 때 들어와요. 깜깜할 때 나가서 깜깜할 때 들어옵니다. 하루 왼종일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예처럼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한에 있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남한에 있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남한에 있는 어떤 뉴스나 정보를 시청했을 때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애시당초 남한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면서 갑자기 우리랑 그렇게 대화하고 열심히 친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하면 걔네 가족들 전부 다 수용소로 갑니다. 탈북해도 전부 다 가족들이 수용소로 가요.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썩어 빠진 놈들인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학 무기를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인체 실험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아직도 계속 하고 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그냥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의 우상 숭배, 300만 명을 굶어 죽인 북한 주민보다 우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상을 만드는 돈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동상에다 금치를 하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 3대 정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 모든 것은 아버지 수령이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얘네들은 밥을 못 먹을 때도 김일성이 김정은이한테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출생 때부터 정해주는 계급주의 사회. 북한 주민은 물론 자유를 완전히 빼앗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삐뚤어진 독재자들. 저번에도 그렇고 여태까지 김정은 정권에서 그리고 3대 독자들이 해온 것 중 뭐냐면, 얘네들 사진에 얼굴에 얼룩만 묻혀도 얘네들 전부 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또 그리고 오토원비어도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드벨벳이 북한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빨간 맛을 불렀습니다. 그럼 춤을 췄는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빨간 맛 그 노래에 춤을 췄는데 걔네들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6명이 춤췄다고. 북한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종교 서적이나 기도나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종교 활동하는 그 순간 역시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또 죽어요, 가서. 그리고 외부 정보, 우리가 듣는 음악, 책, 드라마, 뉴스, 인터넷, 심지어 저희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금기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에 북한이란 장소는 결국엔 지옥이란 곳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그 지휘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계속 웃고만 계셨죠. 그런데 여기 북한에 있는 다른 이런 내용 말고도 여성 인권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무참한, 정말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인권이 없습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권이란 단어 자체를 남한에서 알게 됐다고. 거기서는 그런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도 못한 그냥 벌레 취급을 받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노총이나 참여연대나 이렇게 노란 리본 달고 계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인권, 권리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주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자주 통일을 하시려면 북한도 사실 우리 주민인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조차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7년도 북한의 인권탄압 인권유리 중지 서명에서 기권을 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왜 북한한테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압력도 많이 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현 정권에서 어째서 평화협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고, 언론에서조차도 너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온갖 환호만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북한 현 정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북한 국민들이 억압받는 이 정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교류를 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통일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통일, 이번에 정말 남북 정상회담 정말 아름답게 그림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회담 내용 보면은 저는 정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회담 내용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통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확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하에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통일인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 체제 붕괴하에 북한 주민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 통일을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 민족, 자주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정확히 말해야 돼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해야 돼요. 근데 김정은 정권 체제는 자유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북한은 이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치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개방하고 민주화 제대로 되면은 이 북한에 있는 수용소 그리고 지하에 있는 수용소 인원들 다 풀어주고 인권 신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를 살려줬다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인데 김정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회담 내용 보면은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정확히 핵 폐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다는 얘기가 고려 연방제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고려 연방제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 이념이 달랐던 나라는 둘 중 하나가 포기해야 그 싸움이 끝나요. 결국에는 아무리 고려 연방제하고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해도 북한의 이념과 대한민국의 이념 중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군이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다 죽이고 주체사상으로 채택을 할까요? 안 그럽니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하겠죠. 어떻게? 참정권 부여해가지고. 근데 북한은 2천만 명이라는 투표율이 있어요. 2천만 명이라는 투표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 우파로 갈려서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데 이길 가망성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헌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토지 공개념, 모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토지 공개념을 개헌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4대 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 4대 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이 아닌 사람, 조선족, 대한민국에 있는 50만 명의 조선족과 앞으로 들어올 평택 차이나타운 60만 명 중국인한테 투표권 주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개헌안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적폐청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자유와 법치를 살리는 길이 아닌 아예 이념 자체를 바꿔버리자고 합니다. 이념 자체를 바꿔버리고 김정은 정권을 살려주면은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주체사상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정말 활발하게 융성하던 당시 모두가 공산주의가 옳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공산주의에서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1억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진실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회담 북한이 사기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지금 발사체만 완성되면은 핵무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시고 어떻게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전라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청년연합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엊그제 남북 평화 정상회담을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차야 될 그런 날이 가슴 한쪽에는 정말 깊은 우려와 불안감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많은 걱정으로 더욱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대표가 만났을 때도 정말 허울뿐인 말만 그럴듯한 평화가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가슴 벅차게 하면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통일이 오겠구나, 자유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열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겠구나, 그런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난날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북한은 핵을 스스로 키우고 남한의 개성공단 지원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민의, 국민의 생활이 아니라,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체사상, 김정은 정권의 3대 세습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곳으로만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한의 세금으로 북한 주민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북한은 그들의 주체사상만을 유지하려는 정말 그러한 악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오류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가지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과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철저하게 없애고 동안 남북의 안전을 최후의 보루로 지키고 있는 한미동맹의 자유의 동맹을 깨지 않고 이 땅에서 미군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린 이러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이러한 자유의 힘으로 북한까지 통일하여서 진정한 남북 화해 협력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릴 줄만 알았지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자유를 누릴 줄만 알았지 그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린 미국, 우리의 선조분들, 그리고 유엔의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이 땅에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반도 남북 협력의 통일의 물꼬를 트기 이전에 그러한 또 위기에 맞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자유사상을 무장하고 과연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젊은이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우리 젊은이들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책임을 저 먼 일본에서 32년 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셔서 그 어느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군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내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전주해서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마유미 상님이 계신데요. 그 마유미 님께서 정말 전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서 여러분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여기로 시집으로 왔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일본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세인이 정말 일본이 시작이고 또 민족의 시작이고 또 저의 조상의 고장이 여기 전라북도 또 특히 익산은 무왕께서 일대를 왕으로서 사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조상의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서 시집으로 왔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한자로 쓸 때는 올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하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김정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논포 같은 민족이요 같은 빗줄이다. 그래서 왜 싸우나 우리 함께 평화를 위해서 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들은 소리입니다. 월남 전쟁 때 족가된 6천 명의 간첩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을 통해서 월남의 권력에 굉장히 그 중심적인 그 위치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도 되고 야당 한 대표로 있던 그런 사람이 그 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적끼리 싸우면은 우리 조상이 볼 때 슬퍼서 우시지 않겠냐. 우리 함께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위해 나가지 않겠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간첩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지금 정말 김정은의 마음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정말 가르대 없이 국민들이 가르대 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버려서 이 자리에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사상적으로 볼 때 우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분이요. 월남이 족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는 그런 자서전에 그러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자기 민족도 족화의 길을 갈 때 희열을 느끼는 그 사상 아래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제 그 사상을 버리셨나. 그런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의 자리,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그 평화로 같은 돈적끼리 싸우지 말자. 이게 월남의 평화협정으로 하러 가자 했을 때 그 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1975년에 73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평화협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12개의 나라가 나란히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75년, 2년 만에 그 약속을 어겨서 북쪽이 월남행이 무력으로 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6일 만에 사이건이 함락하면서 그 전쟁은 20년에 걸친 그 전쟁이 끝났는데 그 끝나자마자 36시간 안에 26만 명의 시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 56일 안에 평화협정을 했던 12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월남을 도와주러 안 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도, 영국도, 프랑스도, 소련도
누구도 오르남을 걸어보지도 않고 그 도와주겠다는 평화협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신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김정일은 조카되면 대한민국의 5천명의 반자는 해외에 나가거나 숙청하고 수련소에 보내면서 살아남은 나머지 2천명과 북한의 2천명, 4천명으로 민주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40년 전쯤 일본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산주의의 거짓말과 그리고 지금 91년도에 소련이 망했다는 사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만으로는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월남도 맞습니다. 월남도 촉각되면서 자본주의를 가진 그 나라의 교류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년 만에 무역을 재개하면서 공산주의 사상만으로 경제가 안 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이 대한반도는 어떻습니까? 1950년도에 그 6.25 전쟁 전에 남과 북은 우리 경제적에서 볼 때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GDP 지금 1990년도에는 그때 190배가 되고 돈이 남아 들어오는 나라로 남하는 고독도가 되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발전으로 돼서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했습니다. 38선을 그어서 그 선으로 남쪽에는 스스로 자기 생활을 지키고 잘 이끌어내고 38선 북쪽에서는 정말 우주에서 볼 때 밤에 푸른빛을 볼 수 없는 정말 어둡고 그 경제에 아우성하면서 기아로 짓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생각할 때 이 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신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 노동운동, 종교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맞다고 또 투쟁과 싸움 속에서 발전이 일어난다는 사상으로 믿고 하고 있지만은 북한을 보세요. 중국과 월남과 소련을 보세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경제가 성공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왜 지금도 누구의 말을 듣고 히어려서 그 노동운동에 그리고 종교조의 교사로서 어린 수수한 아이들에게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너희들 내년은 애기를 낳아도 괜찮다. 우리가 법으로 바꿔줄 테니 잘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 프리섹스를 가르치고 정말 6.25 때 북한 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침범을 했다. 정말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짓말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한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중심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간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깊은 생각도 없이 조금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40년 전에 배운 공산주의의 그 잘못된 이론으로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짓 이론에 현실에서 경제를 순리할 수 있던 나라가 하나도 없고
그 사회주의를 걸었던 그 나라도 지금도 공산주의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로 완성하는 과정이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회주의에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벌어는 그 돈은 변동으로 나눈다고 해놓고 개인 자산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모두 중심적인 그 나라의 중심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말이 이런 거짓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견제는 자본주의요, 전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요. 이 거짓말쟁이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김정은이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미국이 엄청난 압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tumtum 부으는 정도로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은 정말 작년만이라도 일본 해를 건너서 보지도 못한 낡은 나무 배를 타고 거기에 시체가 가득 채우는 채로 일본 본적에 표류하고 왔습니다. 그 시체들 일본의 스님들이 찾아가는 사람도 없는 시신을 기도해주고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이 그 바다에 희망도 없이 나가는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할 때 정말로 김정은이 국민을 살리는 마음으로 남한으로 왔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르나무 같이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2년 만에 모든 약속을 어겨서 남침을 해가지고 36시간 만에 56일 만에 26만 명을 죽이고 400만 명의 모두 피플 그리고 숙정자 그리고 수련소에 보내는 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창조주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두 사상이 다 옳은 거 아니겠습니다. 자본주의도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부패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트고 그 온산 속에서 그 사상이 주롱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라도에서 왜 자익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발갱이요 그런 말을 듣습니까? 저는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경산남도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갔을 때 그쪽에서 도로가 10자선 그 크나큰 대구의 도로를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전라도와 경산도의 그 차이는 그 도로 하나를 봐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라도에서 그 주민들이 느꼈던 서러움과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못 산다고 해서 도덕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없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둬들이는 모든 돈을 그 중심자의 자기의 생각으로 누가 공으로 도 세웠나 똑같이 이루해도 정말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도 나눠주고 평등하게 나눠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회주의자가 노동운동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울 때 행복감을 언제 느낍니까?
투쟁과 싸움으로서 발전한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할 때 투쟁하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랑을 부정하고 인간의 정엄성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여러분, 누구보다 올바른 그 온전한 사는 사람이 사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는 것이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는 일본에서 왔지만은 30분 이내에 피자를 주문해서 먹고 그리고 치킨 주문하면 30분 만에 가져오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그렇게 못 삽니다. 옆집에 가는데 차 타고 30분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고통스럽습니까? 뭐가 아프고 힘듭니까? 못 먹고 못 산다고 북한 주민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맨날 싸우고 노동운동에 깃발을 앞장서고 서서 노란 지붕을 따르고 원망을 계속 가지고 갑니까?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시집으로 온 이유는 정말로 이 나라가 5000년 역사에 1000번의 침범을 받아도 스스로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는 그 역사 속에서도 그 하늘로서 남을 미워하고 기억하고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있고 더 있고 하니 그런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 훌륭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하늘이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듬나야 되고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도 보듬고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의 반자를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지옥에서 지금 이 순간도 못 먹고 힘든 일에 엄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 해방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로 고치고 또 한마디, 그 노동운동 그리고 종교 조속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입을 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작년에 김정은이 이랬습니다. 이제 대한반도가 월남과 똑같이 되었지 않나.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니 분열하고 사회분란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똑같은데 왜 빨리 조카가 안 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 책임을 맡고 있는 정갈 책임자를 석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의 답은 이거입니다. 모든 것이 월남과 비슷하지만은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나라에 기독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회가 있어서 월남은 망했지만 기독교회로 인해서 지금 김정은이 침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입으로 닦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무섭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조금 있으면 종교에 세금을 가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원비제 세금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한목에 동그라미가 없는 정도로 세금이 가고 있습니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담고 있습니까? 이게 진실로 지금 전라도에서 말하면은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을까봐 그래서 무섭습니까? 아까 이 목사님이 30년의 미국에 선교를 마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돌아와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다, 그 말하면서 지금 노동운동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사회주의가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 북한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보라. 그리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라. 왜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거짓말의 사상으로 심어도 그 간첩이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특히 그 귀한 전라북도를 이렇게 험한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혹시 조카가 됐을 때 이 전라북도부터 조카가 숙청이 시작합니다. 지금 앞장서서 노동운동하는 사람, 또 종교적으로 이루하는 사람들은 먼저 숙청이 됩니다. 그런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가의 1인 독재가 되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자기가 조카 돈일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누구보다 명예스러웠습니다. 자기도 먼저 숙청이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 명예 하나로 가르치러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이들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한테 외치면서, 정말 목사님들 정말 양심을 가지고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잃어본 사람이지만 정말 벌써 40년 전에 끝난 공산주의를 가지고 지금도 외치는 이 당을 정말로 믿을 수도 없고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제발 평화 협정을 이루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군을 절수시키는 그날은 북한이 무력 진공을 허락한 날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날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말미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정한 보수는 진정한 진보일 수 있다라는 말을 저희가 정말 진보의 이름을 저희 보수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보수는 단순히 과거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그러한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새로움을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자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음 모실 분은요, 정말 지금의 한반도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북한의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북한을 여러 번 오고 가시면서 그 누구보다 북한의 현실과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김태환 북한어 박사님,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아끼시는 우리 전주 시민, 전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봄날에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분단을 맞기 전에 16개국의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목숨을 이 땅 가운데 바치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hel보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그런 기반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땅 위에서 28,000명의 미군들이 인계철선을 없애고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난다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단숨에 공산주의 국가로 탈바꿈돼서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지옥 같은 생활을 저희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어제 그저께 김정은 정권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맺은 이 합의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라도 땅에서 이 민주의 땅이라고 하는 전라도 땅에서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불씨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가감하게 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 당한같이 선언했다. 여러분, 이 말 좋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맹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여러분, 공동번영과 자주통일 좋습니다. 자주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주란 말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대외세를 배척하고 대를 배척하고 미군을 쫓아내고 이 자리에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주란 말이 쓰는 말이 북한에 쓰는 말인데 이 자주란 말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쓰는 말이냐? 아니면 북한을 위해서 대표에 쓰는 말이냐? 이 말은 분단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주장하는 바로 우리 민족계의 근간을 두고 자주란 말을 주장해서 외세를 쫓아내고 이 땅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 나라 가운데 적가적 통일을 통해서 연방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말, 민족 자주와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 한다. 여러분, 2000년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6.15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했습니다. 핵을 만들고 핵탄두를 만들고 지금 민족인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북한은 핵을 만들지 않았는 게 아니라 핵을 지금 최고로 완성된 결이고 이 남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미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2007년도 노무현 그 다음에 김정일 회담 때도 역시 똑같은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로 합의했지만 역시 그들은 그 이후부터 핵을 제조하고 핵을 더 고도화시키고 소량화시키고 격량화시켜서 완전한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 그날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이 합의한 내용이 비핵화로 가는데 그 비핵화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큰 비핵화를 2000년 전에 했던 그 비핵화나 2007년도 했던 비핵화나 지금 2018년도 했던 비핵화를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은 이미 2000년, 2007년, 2018년 그리고 많은 국제사회와 했던 모든 비핵화 약속을 철저히 어기고 그들은 숨어서 핵을 만들고 ICBM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같은 민족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정한 민족의 주체성이며 그게 민족의 자주성인지 저는 가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남가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의 접촉을 활성화하기 했다. 아누런 6.15를 비롯하여 남북 간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며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박근홍 2018년 아시안게임에 동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북한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각 도를 지방자치정부로 만들어서 연방정부로 가기 위한 그런 사전 단계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현실은 각 지방자치도나 자치단체가 거기에 지도자가 만약 좌파인 경우에는 그 좌파 지도자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면서 그 도를 좌파 정권을 만들어도 아무 책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합의란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는 수많은 경제협력을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 약속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 산소 마스크를 벗기고 김정은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김정은이 경제회복을 하고 다시 고도의 핵개발을 통해서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문재인이 다시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남가북이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마냥 통일이 된 것처럼 들떠서, 남가북이 하나가 된 것처럼 들떠서 우리는 냉정하게 남가북의 남북간 정상회담의 그 뒤에 숨겨진 비수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남북한 회담이 진실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 정부를 돕고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살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은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합의가 이 자유민주 국가의 그 자유민주 국가를 원칙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느냐, 더 북한 조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냉정하게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뒤에 숨겨진 그 악랄하고 비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가 돼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이 대한민국을 키우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고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우리 한미동맹 사무총장님 김대환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 시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 자유통일로 가느냐, 우리가 정말 그 북한 뒤에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후의 보류인 미국과 하나 돼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서 공산주의 세계와 싸워 나가서 정말 북한까지도 자유대한민국으로서 통일하여서 미래 자유주의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중심하고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중심으로 설 수 있느냐,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정말 깨어나셔서 우리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상적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무장하셔서 전주 시민들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의 귀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동맹 무너지면 중국 속국 시간 문제, 자유사상으로 대한민국 통일하자.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부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전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부 다. 자, 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앞에 나오셔서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이 전라도에 보여주고 한미동맹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외쳤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부 다. 자, 앞으로 전부 나오십시오. 빨간 티셔츠 입으신 분 전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한미동맹에서 화이팅입니다. 한미동맹. 자, 한미동맹. 다시 한미동맹. 자, 다시 찍었어요. 다시 한번 찍었어요. 한미동맹. 자, 박수로 세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당일날에 노래방 거 즐길 새끼 같은 날 존나 비싼 밥 고기 죽어갈 때 냠냠 깜짝 처먹었던 새끼 지금까지 알고 나이 새끼 이딴 새끼들만 골라 너는 막간 새끼 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무사히 굵어댄 안심한 새끼 살다가 처음 봐 이 능력한 새끼 법안 말이 하나 통과 못한 새끼 세금만 처먹고 돈만 살 줄 아는 새끼 이제 나의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새끼 한 일을 말해줄까 입자다 니하고 참안 그럼 내백 보게 되지 테니 체크아웃 청년 실업률을 뚫고 나가 천장 병신 같은 탈원전 때는 멈추고 공장 부대 축제저 임금 인상 고용없는 무인 시스템의 세상 어째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데 구세금 뿌리겠다 사고주의 발상 개털린 한미 FTA 협상 미국과 말이 갈라 환율 또한 협상 여기서는 주장 참여 연애하는 바로 승진보장 재벌가게 참여했던 애 절대 지명철회 안에는 배짜라 배짱 기자 새끼 없냐 조선일보한테 고장 북한 욕하지만 너 꺼져 하니 도장 기감 미관 로비도 감싸 뻔뻔한 유명상에 날려주게 죽밤으로도 부족해 너야말로 국정농단 적폐 중에 적폐 너도 가자 깜빡 오늘 여기 오늘 집회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늘 전라도 지역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라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전혀 없고 저희가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당당히 요구하고 당당히 외치고 그런데도 저희 보셨다시피 전주 시민들이 너무너무 호응이 좋았고 너무 반응이 좋았고 참여도가 높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전라도라고 하여 저희가 무조건 빨갱이로 가실 것이 아니라 저희 전라도 지역 주민들도 애국심에 불타있고 저희의 목소리를 이제는 높일 수 있구나 그리고 저희와 같은 마음에 저 전라도 주민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강주에도 집회할 그 계획은 있으신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라도 집회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은 5월 둘째 주 저희가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전라도 광주에 집회 신고를 하러 이동. 오늘 집회 신고 내실 거죠? 네. 예. 집회 신고를 할 거고 아마 저희 장소는 이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광주 시내 중심부에서 집회를 할 것이고 그곳에서 행진까지. 행진까지요. 예. 그리고 내일도 또 집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집회보다도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네네. 저희가 TV조선이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굉장한 심적 부담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힘내라 삼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집회를 했듯이 이번에는 간단한 기자회견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내일 4시 30분입니다. 4월 30일 4시 30분.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은 뭐 카톡에 그런 것도 있던데. 4시 30분부터 진행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시 반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죠. 남대문 경찰서에서 오늘 오전에 안 그래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가 1시간 정도를 진행할 거다라고 이미 그렇게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변경이 돼도 5시 반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빨리 부지런히 철수해가지고 또 부지런히 가야죠. 네. 아이고 참. 저희 하나 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둘째 주 일요일 날 5월 둘째 주 일요일 날 13일입니다. 13일 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은 인민민주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저희는 광주 지역에서 외치고자 합니다. 구국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저희 구국 유튜버 채널인 호루라기 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사히 또 집회가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서 아유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예 아주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 우리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어떤 시각을 바라보게 돼서 저 역시 많이 놀라고 많이 기쁜 마음으로 집회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이게 이벤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전라북도하고 남도를 우리가 주로 이제 도시마다 좀 이런 집회를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그램만 이용해야지. 지키면 우린 좋대는 거니. 오사카 송영사 자리로 드루킹이 저렇게 개빡쳐 하는 거 보면 니들끼리 자리 갖고 나눠 처먹다 배탈 뉴스 틀면 그다 오파이 뽕 좌파 댓글로 여러 만들려던 문파들 빨리 잡아치우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돼. 문파 도장. 여기는 지금 전주의 풍남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섯 지켰다는데 대선 댓글 그때 배운 가 누군지 아냐고 하는 연락 주고 받은 새끼 모른 척 노리는 기사 너랑 나는 문자 수백 개 문자 내용만 해 고지 30회 이지태어 레그램 대화 창행 기사 제목 주소까지 존재 너는 화제 내고 다니는 화제 작은 인사 활활 파티 관련이 없을 수 없으니 다시 수상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수상 넌 끝났어 문화재랑 만났던 시간 문자 다 공개하자 피아 식별 못한 검은 집 어중이 옴질리 교주 땡큐 베리 감사 니들 병신 사실 덕분에 드러나 쓰레기 정보 잡아 586 실체가 윗대가리들도 댓글 조작 보고 받았어 적화돼 지들 연관 있다는데 캠페인은 당해서 조사하라니 너무 조급해 마제도 생각이 있을 테니 언젠간 노란 리본 달고 깨끗한 면상하고 뒤로 더러운 짓해서 선정하더니 아이고 그냥 이렇게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행사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전주 행사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한미자유연합에서 박정영입니다. 한미자유연합이라는 단체는 평택 미군 이제 캠프 험프리 K6에서 매주 일요일 2시에 저희가 친미 반중 집회를 하고 있고 지금 한 3개월 이상 계속 친미 반중을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저희가 한미자유연합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주로 이제 평택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미군 기지 앞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오늘 전주에서 했잖아요. 우리 그 한미 동맹을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거 한미 동맹은 정말로
전국적으로 해서 정말 미군들을 위로하고 미군들이 그네들이 6.25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자유연합 동맹을 강화하고 경인선 그것이 김정은이 야간건 이제껏 그 국민들 말도 안 속였던 되는 좌점들 헛소리하지 미무덤 말고 요금덤 추천수 조작해가 나만 더러운 팩들러 밴더맨 나옴 오는 아직 인간이 그게 속들은 묵과 이틀 정식들의 전에 추천수 조작도 지내는 핵무역국이라고 자랑을 하고 와서 평화협정조약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지 말고 한미연합이 단합돼가지고 단합된 마음으로 우리의 자주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이 단체가 합의돼가지고 거창하고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